네, 안녕하십니까. IBM 오네어 진행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안 관련돼 가지고 기업의 중요 기밀 정보, 핵심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에 대한 이제 전략을 IBM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IBM 콜의 최용 실장님 저희가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먼저 이제 핵심 정보 뭔지는 좀 이따 알아보기도 하고요. 네, IBM에서 매 반기마다 예, 발표하는 거 있죠? 네,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네, 많이 방송한 것 같은데. 네, 네네. 벌써 2013년 거가 다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요거 지금 어떻게 지금 추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1년에 두 번 네네. 해서 음, 미드텀과 그다음에 음, 이제 1년짜리 전체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네네. 분기에 이제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나오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그만큼 공격을 음, 이제 반년에 한 번씩 리포트를 보내서는 음, 도저히 시급성이라든지 음, 이런 걸 맞출 수가 없어서 네. 저희도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오, 하는 스케줄로 아, 바꿨습니다. 바뀌었구나. 바뀌었고요. 음, 짧게 요 차트를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2011년, 12년, 13년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주목하실 만한 게 네. 점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네네. 있습니다. 점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음, 절대적인 공격의 숫자가 네.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색깔이 다양해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양해졌다는 이야기는 공격의 기법이 패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양한 공격 기법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 데이터 유출 사고는 거의 매일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1년 대비해서 12년은 40% 정도. 네. 물론 보고 건수 기준으로만 그렇고요. 음, 기업들이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2014년이 되면 14년은 지금 나중에 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예, 이것이 훨씬 더 그러면 다양한 컬러와 예. 더 점들이 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 14년도에 14년도에는 예측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예측을 해보자면 사실 음, 공격은 이미 숫자는 일어날 만큼 일어나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점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보시면 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점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서클 크기가 네. 크다는 이야기는 피해 금액이라든지 유출량 데이터에 아, 네. 이 클 때 이렇게 커지고요. 그만큼 뭔가 공격이 악성 공격이 많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단순하게 어떤 장난으로 그런 것이 떨어지고 그렇죠. 예. 목적성이 확 뚜렷한, 그죠? 네, 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금전적인 이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뒷받침이 좀 돼가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보면 모통신사에서 예, 이번에 법원 판례가 났죠. 예, 배상하는 것이 그 개인정보 유출돼 가지고 예. 얼마 1인당 얼마가 나왔죠? 1인당 10만 원씩 이제 10만 원씩.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이 네네. 지금 1심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앞선 대법원의 다른 이제 유출 판례를 보면 뭐 최대로 많이 물어준 게 한 7, 80만 원 정도 1인당. 근데 그게 어떤 경우 10만 원이고요. 네. 20만 원짜리도 있고 7, 예. 80만 원짜리도 있고 판사 마음입니까? 그게 어떤 규정, 어떤 뭐 원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판례 기준으로만 봤을 때 주민번호가 포함이 되면 한 20만 원 이상 아. 그 정도고요. 아. 주민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어떤 그 개인 정보, 주민번호, 주소, 이름 뭐 네네네. 이런 것들이 나갔다라고 하면 보통 한 10만 원 10만 정도? 원. 예, 네. 그 정도에서 이제 어. 판결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7, 80만 원짜리는 또 뭐예요? 7, 80만 원짜리는 이제 본인의 이력서, 그다음에 학부 성적, 그다음에 거의 뭐 대부분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네. 대부분의 정보가 거의 다 나간 네네. 이제 경우였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배상을 해주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와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생체 정보 같은 것도 예. 이제 점점 요즘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좋아지면서 네, 이제 생체 정보들이 이제 많이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이 데이터로. 예, 그런 것이 누출되면 지금 아까 뭐 성적표도 7, 80만 예. 원 때린 거 보면 생체 정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때리겠네요. 아, 그럼요. 어. 생체 정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중요한 시설, 군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 방식은 이미 들어선 지 오래되어 네네, 있고요. 네. 가장 최근에 활발하게 생체 인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유전자 정보라든지요. 예, 나의 병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진짜 노출돼 버리면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바이오 정보 쪽으로 해서 이미 민감 정보로 되어 있고 네. 예, 보호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홍채 인식 쪽으로 요즘 연구가 좀 많이 좀 되고 네네.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그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판례가 예. 아까 10만, 20만 원 먹으셨는데 그 판례가 외국에 비해서 좀 판례가 좀 이렇게 좀 뭐야 엄한 건지 아니면 예.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해서 처벌이 좀 이렇게 약한 건지 어떻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집단 손해배상에 대한 집단 소송이 네네. 제도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이제 집단 소송에 의한 징벌적 그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변호사들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또.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지금 안타깝게 네. 좀 연루가 되어서 아. 몇 천억을 지금 이제 물어줘야 되는 네. 판결이 지금 미국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집단 소송에 대한 법이 약간 틀려서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 한해서 네. 일단 배상액을 물어주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요즘 로스쿨 생겨가지고 변호사들이 뭔가 뚜렷한 일감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좀 IT를 좋아하는 변호사는 이 분야를 파더라도 네. 네, 물론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거지만 네, 네. 그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추세가 보니까. 네. 네. 이미 법률 회사들 가운데서 전문적으로 음, 요 IT 소송이라든지 혹은 정부 유출 관련되어서만 이미 그 사건을 수임을 하고 네. 변호를 하고 하는 법무법인도 있습니다. 나중에 최 시장님께서는 나중에 뭐야 영화 나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 네. 법률사무소 같은데 변호사랑 같이 하시더라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과.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요즘 네. 뭐 보안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모든 게 서비스로 하잖아요. 예. 근데 SLA를 맺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추세가 보면 이게 IT와 기술과 예. 법이 네. 자꾸 융합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기술하는 분도 법을 잘 알아야 되고 예. 법하는 분도 기술 잘 알아야지만 네.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또 뭔가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좀. 예. 네. 요즘에 융복합이 네네. 굉장히 대세이죠.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오늘 이제 주제가 기업 핵심 정보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핵심 정보는 게 뭔지 일단 네? 개인은 일단 내 주민번호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네. 기업의 핵심 정보 일단 그걸 정의를 먼저 내주시죠. 근데 그것이 과연 핵심 정보는 또 기업에 얼마나 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 건지 네. 네, 일단은 그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될 거거든요. 핵심 정보 뭔지. 네. 크라운 주얼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누군가 잠깐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네네네. 이미 해주셨더라고요. 네. 크라운 주얼이 어떤 의미냐, IBM의 용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크라운 주얼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있는 이제 그 말이고요. 경제적 용어로는 뭐 황금알, 황금알을 낳는 사업, 아, 뭐 네. 이런 모델, 수익 아.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IT 용어에서는 정말 그 핵심 정보, 네. 기밀 정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하고 예. 직간접적으로 뭔가 돈에 뭔가 연관이 있는 그런 정보이겠네요. 기업 입장에서. 예,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에 네. 결국에는 공격이 금전적 이익이 수반되는 금전적 어떤 동기가 수반되는 공격이 일어나고 네. 그 공격에 의해서 기밀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죠. 네네. 그리고 그 기밀 정보를 통해서 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밀 정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객의 정보, 네. 주민번호가 포함된 네네. 그리고 주소라든지 이런 이제 개인 정보가 될 수도 있죠. 핸드폰 번호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가공을 하거나 본인이 다른 곳에 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고객 정보 유출은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네네. 텔레마케팅이라든지 다른 쪽에 어떤 제3의 브로커를 통해서 판매가 일어나고 있고 건당 뭐 100원씩에 팔기도 하고 뭐 50원에 팔기도 하고 네네. 뭐 굉장히 고급 정보와 많은 경우에는 뭐 건당 뭐 한 1,000원씩에 팔기도 하고 이제 암거래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밀 정보로서는 기업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개발 문서, 네. 굉장히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제조
업에서 이제 제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그렇죠.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거를 만약에 탈취하게 되면 다른 쪽 회사에다가 그런 문서를 갖다 팔거나 혹은 그 회사에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내놔라 네. 라고 해서 돈을 다시 받는다든지 이렇게 금전적 이익이 발생되죠. 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보다 기업의 이제 기밀정보 같은 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생존과 예. 어떤 성장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업이 그동안 잘 보호를 잘 안 했나요? 그거에 대한 것도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엔 데이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외부에 보시면 방화벽도 있고 네. 그다음에 물리 네. 적인 어떤 통제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Secure OS, 하든 OS라고 부르는 부분, 네. IPS, VPN, 안티바이러스, 권한 계정 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뭐 시큐리티 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망분리 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예, 망분리도 있고 이런 외벽에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는 우리가 이렇게 층층이 네. 벽을 막 쌓아 나갔잖아요. 네. 이미 다 했는데, 네. 예. 그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벽 쌓아놓은 게 잘한 것 같은데 벽 쌓아놓은 네. 거 자꾸.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네. 계시는데 문제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보호해야 되는 핵심 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예, 그리고 그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솔루션 형태로 구축을 했느냐. 그게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뭐가 홀이 있다라고 해서 단발성으로 야, 사이드하게 디도스야, 쌓아 일단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쌓아 나갔느냐. 그냥 정교에서 틈이 있느냐. 네. 정교하지 않게 그냥 쌓아 놔서 약간의 틈이 있느냐. 요 아. 차이고 대부분 회사들이 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밖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쌓아서 그렇죠. 안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CDPP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핵심 정보를 먼저 정의를 하고 네.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마지막 이제 솔루션들을 임플리멘테이션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전장으로 좀 네. 들어가 보시면 결국엔 기업의 핵심 정보를 이야기를 할 때 저희 IBM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갑자기 나온 어떤 컨설팅 방법론이나 기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컨설팅 방법론이었고 저희 경쟁사들도 비슷한 컨설팅 갖고 있었는데 그 네. 컨설팅 그 당시의 이름은 이제 기밀 정보 분류 컨설팅 네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들 중에서 0.01 혹은 2% 정도가 보호해야 되는 정말 핵심 정보이더라라고 저희가 그 결론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 핵심 정보 관점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걸 이제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기업의 평균 이제 핵심 정보 보유량이 2%이지만 이 2%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의 가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렇겠죠. 굉장히 네. 중요하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기업의 이제 문제점이 왼쪽 내용입니다. 어떤 정보가 핵심 정보인지 정확한 정의를 못하고 있고요. 이거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단순하게 지금 보면 법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렇죠. 예,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곳에서는 주민번호, 개인정보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그 대응 같은 거, 지금 같은 그런 법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밀 정보에 대한 뭔가 정부에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예. 이런 제시 같은 거 예. 이런 것들도 그런 법이 있나요? 지금 기밀 정보에 대한 것들은? 뭐 ISMS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있긴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그 안에서 핵심 정보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고요.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이 정도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핵심 정보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것, 네. 그다음에 그 핵심 정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네.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프로세스가 잘 보호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맨 외곽에 놓여진 이 보호 네. 솔루션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핵심 정보 기준으로 관점에서는 본 적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핵심 정보 기준으로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기업에서 좀 체크 포인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일단은 어떤 것들을 체크 포인트를 해야 될 거지 기업에서.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보면은 이제 저희가 5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네. 어떤 데이터가 정말 보호해야 되는 핵심 정보인가? 그다음에 누가 핵심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연계된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답변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제 요 질문의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뒤에 확실하게, 확실히라고 붙여서 질문을 네, 드리면 네, 네. 사실은 그 누구도 네. 완벽하다라고는 말씀을 대답은 못 하고 계시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이제 핵심 정보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런 방법론을 실제 구축하기 전에 네, 먼저 이런 진단이라든지 예. 뭐 그걸 먼저 하실 거 아닙니까? 컨설팅은. 예.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서 뭔가 또 체크하시나 보죠. 처음에 할 때. 예, 사실은 저희가 보안을 위한 에센셜 프랙티스 10이 있습니다. 10 네. 에센셜 프랙티스가 있는데 네, 네. 그 안에서도 DB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암호화, 네. DB 마스킹, DB 접근 제어, 모니터링 네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 회사의 DB 보안의 DB 시큐리티, DB 보안에 대한 어떤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한 단계 더 아래로 훨씬 밑으로 들어가는 이제 뎁스 있는 컨설팅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20년 전부터 예. 기밀 정보 분류에 대한 것은 그런 컨설팅 이미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분류까지인데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나 정책까지 가니까 예, 좀 더 뭐랄까 기술적인 요소 들어갈 것 같고 예. 방법론도 좀 더 옛날에 비해서 분류했을 때하고도 다른 방법론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방법론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IBM이? 예. 이 CDPP라는 것이 IBM이 만든 방법론입니까? 예, 저희가 그- 만든 아, 방법론이고요. 네네. 네, 5가지 방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 정보에 대한 정의를 하고 기밀 정보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고객의 환경에 대한 이해, 네. 그다음에 지키기 위한 베이스라인 만들고 지금 가지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회사는 없습니다. 네, 다 지키려고 그렇죠. 노력하고 계시고, 예.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상태라든지 정책과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갭 분석을 하는 이제 단계가 세큐어 부분하고 베이스라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모니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정보 기준의 관점에서 모니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고요. 네. 자, 근데 이것이 그 언제 처음 나온 겁니까? 이 방법론이 CDPP가. 예, 그 CDPP 자체는 올해 5월달에 저희가 5월 달에? 예, 글로벌리 그러니까 그 어나운스먼트는 했고요. 네.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10월 24일 날 얼마 안 됐네요. 예,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이거 갖고 뭔가 지금 아직 이 방법론 구축된 사례는 없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예, 이제 지금 이제 컨설팅을 시작하고 있으시겠네요. 네, 이걸로. 맞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라든지 네. 어떤 고부가 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제조, 생산 쪽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아. 내년도에 사업을 같이 하려고 지금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니까 노트북이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막 USB 쪽에 다 막혀 있군요. 지금 그래서.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연구소 아, 쪽하고 네. 네, 많이 제가 출입을 하고 있어서 네네. 노트북이 아주 보니까 네, 아까 보니까 노트북이.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5가지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뭐 디파인서부터 쫙 나가는데 네, 그 디파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기밀 정보 디파인을 잘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네, 네. 맞습니다. 디파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프로그램 자체는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음, 이게 2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네.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네. 물론 스코프하고 뎁스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그리고 저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 그 정보의 양, 수준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방법론을 갖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 도메 스페시픽하게 그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또 다른 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산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산업 그렇죠. 전문가를 또 이제 부르거나 아. 같이 협업을 통해서 네. 핵심 정보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보시면 일단 1단계의 디파인 부분은 무엇을 보호해야 되냐 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데이터 보안에 대한 목적 자체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네. 앞단의 컨설팅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중요 기밀 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
단순하게 저희가 들어가서 내리는 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전문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네. 생산 도면이라든지 설계 네, 네.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문서를 보고 이게 기밀입니다, 아닙니다는 판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예, 저희는 방법론을 갖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법론이 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엑셀 형태일 수도 있고 네. 뭐 문서 형태, 그다음에 네. 정말 툴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서 많은 분들하고 여기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발생되냐면 저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에 다른 중요한 그 관련된 분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스코링이 다시 또 점수가 네, 되고 네, 네. 밸류에 대한 웨이팅이 매겨집니다. 네. 그러면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이제 어떤 문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네.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문서에 대해서도 이제 분류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죠. 네. 영어로 이제 텍서너미라고 해서 예 분류 체계도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디파인 컨설팅을 받게 되면 회사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핵심 정보에 대한 분류 네. 체계를 가지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분류 체계 내에서도 정말 보호해야 되는 핵심 기밀에 대한 이제 등급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게 아까 이제 올해 5월달에 예. 좀 이렇게 방문해 왔고 이제 국내도 10월인데 이거 지금은 각 인더스트리별로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점점 뭐까 IBM만의 또 노하우가 축적이 되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건 네. 조금 전에 법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말 필요 최소한의 정보인 결국엔 주민번호에 대해서 네. 암호화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의 양과 그것이 유출되었을 때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네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 네. 2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러면 주민번호만 암호화하면 되냐, 회사가 살아남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포스코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번호 얼마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제조업 같은 데는 다 저기 어떤 그런 자기네 기밀 정보가 정말 도면이라든지 네. 다 그런 것들이지. 네, 그거 이제 약간 다르죠. B2C 기업이냐, 네. B2B 기업이나 다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제조업을 위한 예, 그 이제 핵심 정보에 대한 보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민번호만 암호화하면 되냐? 내년부터는 이제 당장 암호화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암호화를 할 때 주민번호만 할 거냐? 그거는 정말 고민인 거죠. 네네. 그럴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컨설팅을 같이 접목을 해서 하게 되면 네. 주민번호 플러스 기업이 보호해야 되는 핵심 정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주민번호 암호화할 때 같이 아, 네. 해당 기밀 정보, 기업의 기밀 정보인 거죠. 네, 기업의 기밀 정보, 핵심 정보를 암호화를 같이 수행하는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풀스 쭉 다 가면은 그 기업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스테이지가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디스커버 단계입니다. 디스커버 네. 단계는 앞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분류 체계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 핵심 정보들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누가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접근하고 있는지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게 디스커버이고, 이 상태는 이제 그 고객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환경을 이제 투명하게 일단 비저블하게 만들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플로우 매핑도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고 어떤 네네. 데이터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아, 그렇죠.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뭐 저장하게 네네네. 되는지 누가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 이력이 다 나오겠죠. 그렇죠. 예. 컨텍스트도 나오고 예, 뭐다. 흐름에 대한 네네. 예, 그렇죠. 매핑 지도가 네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결국엔 그 핵심 정보를 보호를 위한 이제 기준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네.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갭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갭 분석을 해서 이제 시큐어 단계하고도 비슷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는데 베이스라인 단계에서는 이제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백지 회사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열심히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밀 정보와 고객 정보를 이제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유출 방지 혹은 암호화 이런 네. 솔루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정의해 놓은 핵심 정보를 기존에 지금 이미 배포돼서 네.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적절하게 잘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갭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 갭 분석 이후에는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빈 공간이 어디냐, 흘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갭 분석을 이제 시큐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필요한 솔루션들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도록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큐어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모니터 부분도 있습니다. 모니터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모니터링이 아니라 핵심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네,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디 기능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오딕 기능도 좀 크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아까 그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은 20년 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있었다고. 그러면 예. 그 얘기는 뭐 이런 기밀 정보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IBM뿐만 아니라 네. 다른 회사들도 뭔가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컨설팅 네. 펌이나 여러 가지가 네. 그 지금 이제 이것이 분류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이라든지까지 가서 확장됐을 때 CDPP 말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이런 거 한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예. IBM만의 뭔가 유니크한 어떤 강점이랄까 이런 쪽에 있을 때 그건 뭐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다음 장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솔루션 어프로치를 보시게 되면 사실 영어로 좀 적었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솔루션 예를 들어서 갑자기 USB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것이 발견됐고 네. 그리고 여태까지 USB 외부 매체 저장 매체에 대해서 통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니 보안 사고에 의해서 이제 도입의 요건이 발생이 되고 네. 우리 회사의 매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네네. 기능 요건을 갖춘 제품 그리고 거기에 또 합리적인 가격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솔루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구축을 하고 오퍼레이션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USB라든지 저장 매체 쪽으로 데이터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이렇게 하는 체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계속 사일로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이제 것들로 인해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레고의 집을 짓더라도 처음부터 네. 설계 도면이 있던 게 아니라 네. 그때그때 잡아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관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기밀 정보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갖고 쫙 안에서부터 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누더기처럼 이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제 보안 제품들 간에 기능상의 중복도 발생이 되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운영상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환경에 직면하게 되죠. 그 시기를 갖다가 이제 무너지는 파편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파편화 단계까지 이제 들어서게 되면 다시 이제 보안을 운영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한 단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회사들 우리나라에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금융회사 중심으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노트북 하나가 만약에 회사에 납품이 되면 그 노트북에 설치되는 보안 솔루션만 한 10만 경우는 한 20가지? 네. 조금 이제 약한 경우는 한 5가지에서 10가지를 네. 설치를 해버리는 거죠. 네. 물론 필요해서 다 설치하는 것이지만 네, 그렇죠. 네.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이제 사서 적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발생되는 거이고요. 네. 그리고 IBM의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서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오퍼레이션 모니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기밀 정보에 대한 핵심 정보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고 네. 그걸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그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솔루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도 다른 컨설팅 펌들은 아직도 이제 디파인 쪽에 네. 많이 집중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저희 IBM은 디파인부터 시작해갖고 모니터링 네. 체계까지 다 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 그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 이제 IT 기반의 이제 보안 회사들은
디파인 쪽이 또 약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이쪽. 그러니까 DB 암호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은 일단 고객사에서 원하는 기능 네, 그렇죠. 다 됩니다. 네네. 네, 구축하시죠. 네네. 네, 그렇게 계속 나간다는 거죠. 네. 그 IBM은 어떤 그런 이제 관리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인플레 구축 이것을 다 두 가지 축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위협 분석 체계 예시인데 좀 예. 설명 좀 해주십니까? 예. 네. 지금의 위협 분석 체계 형태로 보게 되면 네. 사실 이 가지고 있는 위협 분석 체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비방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 저희 IBM 내에서 큐레이더라는 이제 인텔리전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보안 네. 로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네. 네, 저희 소프트웨어 그룹이 가지고 있고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결국엔 보안에 대한 이제 위협 분석을 통해서 APT 공격이라든지 실제 해커의 오펜스 네. 공격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펜스 공격 안에 항상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권한 계정 도용을 통해서 DB로 접근을 했고 어떤 DB를 뭐 접근하려고 했던 시도라든지 네. 혹은 DB를 내려받은 이력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 분석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APT 공격의 징후가 있다 없다를 내려주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어떤 문서로 접근하려고 했느냐 아. 그리고 몇 등급짜리 문서로 접근하려고 했느냐 네.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죠. 아, 네네. 이렇게 돼서 분석 로그만 해도 상당히 수많은 로그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말 관리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로그, 그다음에 정보 유출 담당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로그는 그런 로그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뭐랄까요? 정교하게. 네, 정교하게 또 어떤 이벤트나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의 어떤 컨텍스트를 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제 IBM 통합 서비스 프레임워크인데 네. 예전에도 이런 프레임워크 발표하셨잖아요. 예. 오늘 이 안에 그러면 아까 그 핵심 정보에 대한 관리나 보안 관련된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뭐 기존에도 제가 IBM은 전체적인 네, 통합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체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네네. 그리고 맨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머추리티 벤치마킹이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네. 리스폰스 부분, 오퍼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그다음에 피플, 데이터, 네.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이 있고요.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린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네네. 최말단의 파이어월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네. 파이어월, 네네. IPS, 네네, 그렇죠. DDoS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네네. 솔루션들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DB 보호 쪽 안에 암호화 솔루션, 유출 방지 솔루션 있고 그다음에 DB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해드린 크라운 주얼, 그런 줄. 디스커버, 네. 디스커버리 앤 프로텍션 부분이 네네. 여기에 이제 저희 CDPP가 서비스가 여기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이런 데이터들이 인프라스트럭처와 어플리케이션 단에 저장되어서 보호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를 빼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람이 결국엔 유출이 되고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고요. 각각의 사일로하게 이 네 개를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각자의 담당자가 각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보안 위반 로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에 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또 구멍이 생기겠죠. 그렇죠. 또. 예. 네. 그래서 그 이 네 가지 분류의 로그를 세큐리티 오퍼레이션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네네. 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뎁스 있는 이제 한 번 더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위로 올리는 것이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머전시 리스폰스 서비스가 위해서 사이버 어세스먼트,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앤 리스폰스 부분에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 자체 내에서도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정책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인시던트 프리페어레이션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적인 이제 운영상의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가는 게 말씀드린 대로 그 GRC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법도 지켜야 되니까 그 네네. 부분은 컴플라이언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 이 프레임워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이 프레임워크는 계속해서 요 구조는 계속 갖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컴포넌트가 네. 지금처럼 CDP 새로 나왔으면 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 큰 구조는 바뀌지 않겠네요. 네. 이런. 그리고 플로어라든지. 요 큰 구조를 이제 지키게끔 이제 왜냐면 고객분이 그러세요. 네.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거를 이제 할 만한 여력이나 네, 이런 게 네. 힘들다라고 네, 네.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게 10 에센셜 프로텍스라고 해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10가지 네. 에센셜을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음. 예,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최 시장 말씀하신 그 관점으로 우리 회사는 여기서 지금 여기 블록 중에서 각 컴포넌트 중에서 우리는 어디가 지금 채워져 있고 얼마가 되는지를 한 번쯤 여기다 공란에다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의미 이 장표, 네, 이 장표 딱 스크린 캡처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어디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냥 되게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런 건 뭐 계속 했던 이야기라. 했더니, 특별히 여기서 뭐 최근에 올해 와서 뭐 변동된 거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회사 그 사무실을 네. 내년 3월 초에 네. 저희가 여의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 예. 예, 다시 왔던 데로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백삭 빌딩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아니에요? 예, 다른 빌딩으로 가게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여의도로 옮겨가게 되면 그쪽에 저희도 이제 그 클라이언트 센터라고 해서 고객분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네. 저희 서비스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아. 소개라든지 이런 걸 아.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 아. 센터가 한국에 오픈이 될 거다 이렇게 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보안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좀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IBM에서 가장 뭐 최근 들어와서 좀 이렇게 투자를 관련 투자를 좀 이렇게 집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보안 쪽으로 좀 많이 좀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예. IBM이 5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내보냈습니다. 캠스라고 해서요. 네. CAMSS, 네. 클라우드, 네. 그다음에 어널리틱,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 네. 그다음에 소셜, 네. 그다음에 스키리티. 네, 이렇게 해서 security. 그래서 이 5가지는 앞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참 하여튼 IT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어를 참 잘 만들어.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질문들 되게 많이 왔을 것 같으니까 네. 질문을 받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질문 엄청 많이 왔네. 그러니까 답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홍성우님,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사내 중요 정보를 먼저 컨설팅사에 알려주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저희가 사실 문서 자체를 들어가서 기밀 정보 자체를 일일이 전부 다 열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건 굉장히 힘든 행동이고 초반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산업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반도체 도면 문서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도 역시 네. 마찬가지이고요. 네. 어떤 문서가 존재하는지, 네. 그다음에 문서에 대한 이제 밸류 웨이팅이라든지 가치에 대한 평가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핵심 정보에 대한 디파인을 하는 거지 저희가 네. 문서를 직접 열어보고 접근하고 가져나오고 이거는 사실상 맞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면서 질문 잘한 분들은 이제 이름을 네. 좀 적어주셔서 이따 발표해 주세요. 알겠죠? 네. 자, 허성현님, 기업 존폐를 결정지을 만한 핵심 데이터가 쉽게 노출된다는 거는 외부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 공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네, 올 초에 발생했었던 금융권의 안타까운 이제 정부 유출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전형적으로 내부 통제 실패에서 아, 왔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부 공모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그 이제 외주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계약직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보안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네. 직원하고 똑같은 수준의 보안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BM 그 CDPP 같은 경우도 이런 내부 공모에 대한 것들을 뭐야 어떤 그 근본적으로 어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뭐 하는 방지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대섭님, 기밀 정보를 암거래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도 있고 그걸 직업으로 삼는 브로커도 있을 텐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법적인 무슨 말씀인지. 대부분 이제 그 발각이 되면 네. 텔레마케팅 업체 분하고 그다음에 넘기려고 했었던 사람 빼낸 사람 다 형사 처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류성민님, 일반 사기업만 한정되어 있는 건지 오늘 주제가 네.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기관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도시계획 같은 거 땅값하고 되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개인정보 아니지만 그게 유출되면 엄청난 지금 경제 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예. 네. 공공기관도 해당되겠네요. 이런 기밀 네. 보호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가 볼 때도 네. 왜냐하면 공공기관 안에서도 어떤 지적하신 대로 네. 그런 계획이라든지 혹은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인상이 그런 그런 정보가 네, 있을 그렇겠네요.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국가 안보라든지 음.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뭐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천우성님, 기업의 핵심 정보의 분류는 기업 비즈니스 목표, 전략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IBM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가이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좋으신 질문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 CDPP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정보 보호 담당자분에게는 잘 이렇게 PT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기보다는 네. 상당히 좀 상위 레벨에 있는 책임급 네네. 우리로 치면은 한 부장님 정도 네. 혹은 그 이상의 임원분들한테 네. 네네.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어느 있습니다. 정도 조직의 장이겠네요. 예. 어느 부서라든지. 네. 왜냐하면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이제 도입이 되고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또 하나의 자기 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C 레벨 입장에서 볼 때는 핵심 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이 입을 타격, 뭐 이미지 실추, 그다음에 네. 경제적인 손해 이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신 편입니다. 네. 자, 박동규님은 코멘트 주셨어요. 아까 공공기관 쪽을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사업에 보안업체가 참여하기까지 법률적 테두리가 제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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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대기업이라서 음. 대기업 참여 제한도 좀 있고요, 공공 네. 쪽에. 네. 어쨌든 좋으신 네.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IBM CDPP 아까 방법은 다른 차별점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차별점도 만약에 양춘직님. 예. 네. 만약에 조금 더 깊은 어떤 차별점이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네. 저희가 방법론 자체를 굉장히 뎁스 있게 또 설명해 놓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각 단계별로 네. 어떤 레퍼런스가 쓰이는지, 어떤 가이드가 쓰이는지, 네. 그다음에 어떤 툴이 사용되는지, 그다음에 그 툴도 소프트웨어 툴인지, 혹은 저희가 엑셀이라든지 다큐멘트 네. 같은 툴을 쓰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얼마 동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네. 그다음에 단계별로 목적하는 오브젝티브, 그다음에 그 5개의 단계이지 않습니까? 5개 네네. 단계별로 어떤 아웃풋을 가져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물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 최용 실장님 이메일 좀 써주시겠어요? 최용 실장님 이메일 좀 그 댓글창에 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게스트님의 이메일 좀 써드릴 테니까 댓글창에요. 이따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어떤 정보라든지 또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병감님, 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업무 효율성 및 편리성과 연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아, 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기업에서는 노트북 일단 새 거 들어오면은 뭐 보안 솔루션 10개, 20개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즘에 그 시큐리티에 대한 운영 효율화가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기업의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 방향에 맞게끔 좀 많이 효율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강상원님 질문이 네네. 좀 네. 괜찮은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좀 정형화된 데이터,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데 예,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전략은 뭔지 그쵸. 정형화된 거 말고. 예,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텍스트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그렇죠. 말하는 거고요. 네네. 예,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도면, 음. 문서 뭐 이렇게 네네.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툴은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모니터링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디스커버 툴이 있습니다. 그 네. 툴을 통해서 어디에 어떤 문서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문서들의 분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지 뭐 이 정도 선에서밖에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현재 뭐 한계가 있는 거네요. 비정형 네. 쪽은. 자, 허성님께서 망분리가 최우선 대책인지요? 현재 기술로 완벽하고 안전한 망분리라고 해도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망분리를 통해서 이제 기밀 정보를 차단을 하시겠다. 뭐 나쁘지 않은 이제 생각이신 것 같고요. 망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 결국에는 망을 분리를 했지만 네. 요 망과 망 사이에 연결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업무상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망 연계라고 부르고요. 망 연계 솔루션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망 연계를 얼마나 이제 그 좋은 보안의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가서 네. 오디팅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 분리를 하고 망 연계 솔루션을 망 연계를 쓰지만 결국에는 오디팅도 없고 거버넌스 체계도 없으면 네. 바이러스 파일이라든지 악성 파일들이 결국에는 지나다닐 것이고 그다음에 기밀 정보, 핵심 정보도 결국에는 망 밖으로 망 그렇죠. 연계를 통해서 넘어가서 인터넷 쪽으로 나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영식님, 핵심 정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소통할 도구나 방법론이 필요할 것일 것 같은데요. 관계형 DB, XML, 전자 파일 등의 형태로 관리되는 IT 정보는 정보의 주체인 업무 담당자와 고객 등이 인식하여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론이나 도구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개발에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이 있고요. 네. 그 툴에 의해서 이제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모든 분류 형태를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X축에다가 다 배열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Y축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법론의 네.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엔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예를 네. 들어서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이제 방법론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네. 고객사 자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웨이팅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법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인터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을 통해서 집단지성이 네. 발휘돼서 네. 저희는 문서에 대한 웨이팅이라든지 밸류에 대한 웨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천우성님, 기업에서 현재 상태에서 핵심 정보 관리 및 정책 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수나 방법이 있는지요? 핵심 정보 관리 및 정책은 아니고요. 네. DB 보안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시큐리티 관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 보안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 네. 그다음에 DB 마스킹 처리, 그다음에 DB 접근 제어, 그다음에 DB 모니터링 이런 부분 몇 가지 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퀘셔너리로 질문지로 해서 퀵하게 평가를 좀 해서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뭐 암호화 관점에서 봤을 때 몇 점 정도 와 있는지 네. 마스킹 관점에서 몇 점 정도 와 있는지 그런 지표는 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류저님, IBM의 개인정보 노출 점검 도구와 웹 취약점 도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같은 것도 있는지요?
개인정보 노출 점검 도구는 저희가 없고요. 네. 웹 취약점 점검 도구하고 모바일 쪽도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도구가 있습니다. 네. 있고 그리고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컨설팅 네네. 지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유료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네. 제공한다는 게 좀 단점이죠. 고객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앱 근데 스캔 우리나라도 이제 컨설팅 돈 받아야 돼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앱 스캔이라는 툴이고 네. 저희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네. 저희가 갖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컨설팅을 더 잘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발 보안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저희가 다 일일이 다 매뉴얼하게 직접 보고 그다음에 수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발자에 대한 보안 교육도 저희가 다 수행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권보람님, 제조업체인데요. 도면이 상당히 많아서 DRM이 적용되어 있을 경우는 유출이 되어도 암호화를 풀 수 없어서 보호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DRM이 걸린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유출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이건 솔루션 자체에 대한 뭐 결론적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DRM이 되어 있다, 암호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키가 유출이 되지 않는 이상 네.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네네. 이렇게 일단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나 늘 뭐 디코딩이라는 방법 표현을 쓰셨는데 그 네. 디코딩이 해킹에 의한 디코딩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은 내부. 그리고 이제 뭐 내부든 외부든 네. 혹은 키가 같이 유출이 돼서 아. 디코딩이 되는 건지 네네네. 그거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키가 같이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DRM 솔루션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주님, CDPP 방법론의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이 IBM에서 모두 지원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서드 파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요? 일단 소프트웨어 부분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IBM이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디엄 솔루션이라든지 DB 암호화라든지 DB 접근 제어라든지 네. 큐레이더 같은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핵심 정보가 유출되는 형태의 통합 모니터링 가는 거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IBM 솔루션으로 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내법이라든지 국내 실제 환경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도 그런 솔루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만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구축을 같이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정규성님,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정통망법 적용이 아직 된 제품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IBM에서는 국내 법규 준수에 맞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요? 법규 준수를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CC 인증도 이제 같이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준님, 관제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혹 일을 하다 보면 보안에 대한 관제 모니터링이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보안 관제가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네. 데이터를 얼마나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주느냐. 네. 첫 번째 이제 관건은 거기 있고 두 번째 이제 관건은 네. 분석을 하는 거죠. 결국엔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분석의 정교함 네. 내지는 분석의 어떤 그 테크놀로지는 어떤 이제 기술을 썼느냐 이 부분으로 놓치기도 할 수 있고 혹은 정말로 잡아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SOC 컨설팅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서 SIM 서비스라고 해서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광남님, 기업 연구소에 생산되는 문서는 모두 경쟁사에게 노출돼서는 안 되는 중요 사항이며 핵심 자산입니다. 연구개발 시 파생되는 문서, 도면, 특허, 회의록, 기술 로드맵 등은 연구원들은 열람이 용이하고 그 외 접근은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솔루션 방법론이 있는지요? 이미 뭐 한광남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유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핵심 자산에 대한 정의도 이미 해 놓으신 것 네네.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가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를 문서 도면, 특허 도면, 뭐 회의록 전부 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근데
등급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분류 체계도 필요한 거고, 아, 네. 그럼 들어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정책 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봐드리고, 그다음에 차단하는 솔루션이 과연 어떤 솔루션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로드맵 혹은 뭐 시큐어하는 부분에 저희가 같이 네. 상의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광남 씨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이런 것에 많이 고민을 하신 분 같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질문 보니까. 자, 박한진님, CDPP 방법론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안 정책이 맞게 떨어져야 효율도 있고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조, 금융, 서비스만으로 구분해도 서로 적용 방법이 많이 다른데요. 산업별로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을까요? 참고로 저희 쪽은 제조입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박한진 님이요. 예. 저희가 컨설팅 각 단계별로 레퍼런스 모델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각종 툴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레퍼런스 모델, 그러니까 모든 산업군에 똑같은 방법론을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레퍼런스 네. 모델을. 네.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 핵심 정보를 정의하는 방법론이 하나 있고, 그리고 뱅킹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제조, 네. 그다음에 좀 이렇게 몇 개로 좀 나눠놨습니다. 한 세네 개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태식님, 기업의 핵심 데이터 구분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IBM 방법론 중에서 기업 내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IBM의 보안 포트폴리오에서 타사와 비교하여 말씀하셨던 레고블록처럼 차근차근 쌓여가는 IBM만이 가진 합리적 가치의 우수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방법이란, 그렇죠? 예, 여러 네네. 가지가 함축되어 네. 있고요. 네. IBM이 고객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치는 저희가 서비스 컨설팅과 그다음에 저희가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저희가 보여드린 아까 그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라고 보여드리는 그거는 사실 서비스만 보여드린 것이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인프라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따로 뭐 어플라이언스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소프트웨어 따로 있고, 네네. DB 보안 솔루션 따로 있고, 그다음에 권한 계정에 대한 솔루션이 따로 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SOC,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센터를 구축하는 솔루션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 영역 단계별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의 그 요구 조건, 그다음에 고객의 환경, 그리고 그거를 가장 적절하게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도 저희가 저희 걸로 직접 하든가 네. 아니면 다른 최적의 고객의 요구 조건의 환경에 가장 맞는 솔루션으로 구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명우님,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ISO 27001 인증을 많이 받는데 이와 연관된 내용이 있는지요? 아예 연관된 내용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ISO 27001 자체가 BS 7799에서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한 한국화 버전이 ISM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특정 부분 도메인에서 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27001이라든지 ISMS라고 보면, 이제 그 CDPP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핵심 정보 기준으로 그 네네.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보호 전략도 가져간다, 로드맵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동환님, 한 기업의 보안 책임자를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보안 책임자를 두도록 이제 법에서 굉장히 그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전자금융거래법, 이제 모범 규정 규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보면은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역시 뭐 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네. 뭐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CIO하고 CISO를 분리하도록. 네. 예전에는 CIO 분이 CISO 정보 최고 책임자가 되셨는데 이제 분리하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겸임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CISO는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네. 정말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몇 명 이상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법상에 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7인가 하는 377? 예, 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3%가 보안 예산이고 아. 전체 인원 중에서 IT 인력이 7%, 7%, 7%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안 관련된 인력이 7%. 정확한 수치는 네, 제가 네,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몇 명이라고 딱은 아니지만 규모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전용호님, 정책 설정하고 보안 등급 설정하고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좀 어려우신 질문이고요. 이것도 컨설팅을 통해서 나와야지 제가 뭐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신동춘님, ISMS 보안 심사 중인데 이와 관련된 장점이 있는지요? 일단 ISMS라든지 ISO 27001을 기구축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면 그러면 CDPP 컨설팅을 하고 필요한 이제 솔루션들의 결국에는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상당 부분을 이미 ISMS 인증을 통해서 커버하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용호님께서 반도체 제조업 약 1000명 정도의 회사에 IBM 솔루션 도입 및 구축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런 건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상담을 한 구두로. 네. 김수열님, 보안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모바일 부분의 보안 인증에 대한 IBM 방법론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모바일 부분은 이제 인증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네. 모바일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하고 분석, 그다음에 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발 보안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부분, 네. 그다음에 모바일 또 단말기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단말기 자체에 대해서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취약점 분석 부분, 네. 그다음에 다이내믹한 방법과 스태틱한 방법으로 모바일 앱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하는 부분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성님, IBM 방법론 적용 후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속 IBM의 유지 보수를 맡겨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예, 하고 계시고요. 아,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CDPP 방법론이 네. 뭐 계속 사후 AS를 받으면 이제 좋으시겠지만 네. 저희가 법적으로 뭐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전부 다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나오게 네. 되면 네.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실 거로 네. 생각합니다. 자, 김대일님, 보안과 운영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의견 충돌이 많아가지고 업무상 불편합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저희가 현장에 가면 네. 가장 많이 이제 듣는 방법, 가장 많이 네, 이제 받는 이슈. 질문입니다. 이 이슈입니다. 네네. 그 저희가 생산 라인 쪽에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음. 그분들은 건드리는 걸 싫어하세요. 네. 지금 상태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홀인 거죠.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위에다가 탑으로 얘기를 해서 네. 탑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야지. 네. 네, 그렇지 않고는 그리고 이제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런 자리에 대한 장은 이제 C레벨에서 이니셔티브를 던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서로 현업과 아. IT 간의 보안 간의 이제 대화의 장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탑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탑이 그런 장을 대화의 장을 네. 마련해서 이해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찍어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제 보안 교육을 이제 성실하게 이제 받긴 받되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다음 그렇죠. 뭐 네, 이런 네.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교육을 통해서 네.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네. 부분도 많이 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네, 할 네. 수 있습니다. 자, 유경환님, 최근 APT라는 타겟 진영의 공격이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CNC 통신을 위한 통한 제어 혹은 CMD 실행 등 이에 대한 예비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네. CNC 통신을 이제 찾아내는 게 저희가
큐레이더가 상관계 분석을 통해서 네. APT 공격이 들어와 있는지 좀비 PC로 의심이 되는지 그리고 CNC 서버하고 통신하고 있는지를 판별해 내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해당 PC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방법은 사실 뭐 매뉴얼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자동화된 툴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PC가 좀비 PC화가 되어 있는지 CNC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정호님, 기존에 도입된 타사 DB 암호화와 IBM DB 암호화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이 가능한지요? 타사 암호화 솔루션, 어떤 이제 암호화 솔루션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떤 인더스트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암호화 솔루션을 두 가지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이제 바람직한 그렇죠.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쓰고 계시는 암호화 솔루션을 확대를 해서 쓰시거나, 왜냐면 정책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는 암호화 솔루션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새로운 요구 조건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DB 암호화 솔루션을 재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암호화 대상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CDPP를 사용해서 핵심 정보에 대한 이제 정의를 통해서 그 대상을 암호화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 여기까지 마치는 거겠습니다. 더 있지만 저희가 시간 계산까지 마친 거였고요. 자, 그 실장님 예, 질문자 중에 좋은 질문자 좀 불러주시죠. 예. 네, 이름 좀. 예. 네. 아까 제일 먼저 크라운 주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최병갑님, 최병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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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한광남님, 네. 예, 그리고 박한진님, 네. 김태식님, 네. 예, 이 정도 저는 네. 예,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불러드릴게요. 최병갑, 한광남, 박한진, 김태식 맞죠? 네. 예. 이 네 분은요, 저기 스태프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고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블루투스 헤드셋 보내드리겠고요. 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제가 또 6분, 추가로 6분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셀카봉 저희가 10개. 근데 저 궁금한 게 과연 IT 하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거의 네. 지금 남자분들이 셀카봉을 좋아할까요? 어떠세요? 최 실장님 셀카봉 좀 쓰세요? 저도 셀카봉을 써봤는데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이들이라든지 네. 뭐 나중에 여자친구 그죠? 네. 아니 부인한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 네, 여자들은 아마 그거를 잘 활용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남자들은 잘 못하는 예,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보기엔. 자연스럽게 찍으시는데 남자분들은 네네. 누가 봐도 셀카봉으로 찍은 듯한 포즈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방송을 마치는 거였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최 실장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